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요즘 그 새만금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많은 개발로 인해서 부안이라든지 새만금 인근 지역의 집가 상승이 크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땅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 거침없는 땅값 상승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 주변 새만금 주변의 개발지, 개발이 가능한 땅들, 이런 땅들은 거의 매물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이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좀 그래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물은 없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은 매물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게 현재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 사업들이 계속해서 현재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킬 선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추진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이 개발이 더딘 부분들을 어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기업들을 많이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민간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촉진을 일으키고, 그리고 현재 진행하기로 했던 새만금 개발 이런 모든 사항들을 이런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함께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 2018년 10월 30일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새만금의 여의도 면적의 한 13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새만금 권역의 세계적인 어떤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느냐, 3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기가와트급 해상 풍력단지를 이제 조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풍력 배후 항만 구축과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국가 종합 실증 연구단지와 그다음 해상 풍력 핵심 부품 성능 평가센터, 융합 시험 인증 평가센터, 인력 양성센터 등 많은 기관들이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만금은 더욱더 내부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새만금 재생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가 마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용지 조성 등에 대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한 약 10조 원 정도의 민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인원 약 한 200만 명 정도 건설 인력이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이 한 100개 정도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한 10만 개 정도 창출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2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민간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유치가 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10만 개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10만 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가족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당연히 상권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변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어떤
주택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가지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이 100개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많은 기업들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기업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해서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적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새만금의 어떤 개발 방향성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새만금을 빨리 개발시키고 뭔가 스타트를 해야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을 개발을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최근에 스마트 수변도시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스마트 그러니까 최종 문명을 이용을 해서 도시문화를 이제는 도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일단 수변도시를 만드는 지역을 보게 되면 일단은 새만금 방조제 사업 왼쪽에는 새만금 신항만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게 그 아리울이라고 하는 신도시의 순환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순환링과 그 다음에 항만 사이에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만들므로 해서 어떤 도시적인 형태를 일단은 구축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는 좀 자세하게 토지 이용 계획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가지 이제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호텔, 리조트, 이쪽은 이제 항만 방향이고, 이쪽은 이제 아리울이라고 하는 이제 신도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수변 도시가 들어오게 되는데, 호텔 및 리조트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문화, 레저, 스포츠, 그리고 이제는 학교, 그 다음에 문화지구 중심 이제 상업지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 업무 복합지구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국제 캠퍼스가 유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 그 다음에 상권과 그 다음에 리조트 그리고 문화, 레저, 스포츠까지 다양하게 지금 현재 그 수변도시로 컨셉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왼쪽에 자리 잡혀져 있는 지금 왼쪽에 지금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항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만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 해서 주거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거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일단은 스마트 수변도시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개발이 착공이 되고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도시적인 면모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당연히 아리울이라고 하는 신도시도 점진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2019년도 세부 계획 및 설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어떤 도시적인 형태를 갖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수변 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수변 도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도시 요소 전반에 집약된 스마트 도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의 공원 녹지율을 한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인데요. 신시 야미지구 이 구간 중에 현재 지금 매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광 레저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죠. 약 3,613억원 정도 규모 투자를 해서 새만금 최초 민간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복합 레저 휴양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 부지는 축구장의 약 270배 넓이인 총 193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이 중 한 8%는 직접 매입하고 나머지는 장기 임대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투자액은 한 3,60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레포츠시설, 골프장 등이 직접화된 관광 리조트로 조성이 된다고 하죠. 빛의 마을과 항구의 마을, 바다의 언덕, 치유의 마을, 초원의 마을, 호수의 마을, 향유의 마을 7개 지구로 특성화해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까지 부지 조성과 아울러서 워터프론트 샵,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 파크,
등 대표적인 관광 레저 시설을 직접 조성하고 그 외 시설은 국내외 전문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 8월 개최 예정인 그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 호텔 시설을 조기 완공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번째로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전라북도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게 됩니다. 약 33만 평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데 한 2,548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2022년까지 테마파크, 수상호텔, 콘도, 연수단지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의 그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8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2022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잼버리 대회에 필요한 편익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개발은 현재 전라북도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데요. 지금 부안지구,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 끝단입니다. 끝단 쪽에서 현재 전라북도 개발공사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옆에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해서 2022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발하는 거는 아무래도 개발을 좀 더 빨리 촉진시키고 뭐 호텔 리조트라든지 주변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가 바로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 5만 명 이상 세계 인구가 이제 세계 청소년들이 몰리는 어마어마한 대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부안 쪽에 있는 관광 레저용지를 1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 야영장 조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요원 영지라든지 주차장, 활동장, 대집회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브라운 시설, 활동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설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세계 잼버리 대회 어떤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2023년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떤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새만금은 어떻게 보면은 드림, 그러니까 꿈을 그릴 수 있는 동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로 나중에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만금이 홍보가 되고 세계적인 어떤 투자처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영적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계 잼버리 대회는 그 새만금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 14개의 시군과 함께 같이 하게 되는데요. 군산, 익산,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부안, 김제에 이르러서 각 지역마다 많은 지역에 걸쳐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탐험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런 무대로 전라북도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새만금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이제 빨간 깜빡이가 켜지는 이 지역이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옆에 있는 요 지역이 전라북도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한 30만 평 정도 부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신항만을 끼고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부지를 가지고 아리울이라고 하는 신도시 사이에 수변도시를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남북 이축과 그리고 동서 이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 신시 아미구한 관광 레저용지입니다. 이 지역을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마찬가지로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 요치 전까지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개발을 함으로 해서 대회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계 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그러니까 새만금에 따른 유치 의의와 파급 효과를 보게 되면 전국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 6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전라북도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 중에서 3조 6,971억 원 정도, 전라북도 연구원 이슈 브리핑에 의한 것입니다. 새만금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세계 속 새만금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동북아교를 중심지로 국내 투자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5만여 명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등의 참석으로 국제적 민간교류 활성화 기회 마련이 될 것이며,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향상 등의 미래 글로벌 리더가 육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 잼버리 대회는 새만금의 본격적인 개발의 원동력이 될 SOC 시설 구축을 위한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만, 국제공항 등을 좀 더 개발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요 기반시설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이 잼버리 대회, 그리고 이런 기타 여러가지 어떤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면 도로, 철도망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동서도로 2020년까지 사업비 3,542억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남북도로입니다. 그 새만금 남북도로인데 2023년도까지 사업비가 9,079억 원 정도, 한 1, 2단계 정도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고속도로는 2024년도 사업비 1조 8,37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항만은 30년도까지 총사업비가 2조 6천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1, 2단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어떤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신항만으로 발돋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항도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중에 있고, 국토부에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얘기도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항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이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새만금 주변의 땅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개발지역으로 엄청나게 토지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심상치 않은 땅값 10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2013년도부터 지금 201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땅값 상승률을 보이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땅값이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세는 이번 정권 내내 땅값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분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당연히 땅으로 몰릴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지역으로 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새만금은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이 부안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겠는데요.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여기서 부안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거론이 됐습니다. 부안군에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새만금에 따른 개발 수요로 가장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향후에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라든지 세종시가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률 1위 이렇게 차지했던 것처럼 새만금 이제 부안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어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또는 10년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집가 상승을 끌고 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땅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지금 혼돈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어디론가는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돈들이 지금 현재 규제가 덜한 개발지, 그리고 정부 주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지역에 있는 땅 위주로 해서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가장 밀어주고 있는 새만금,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새만금 주변, 그리고 이 전라북도 이런 지역으로 해서 땅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지역에 편성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은 땅값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3년 또는 5년 내에 기간 대비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새만금이 그런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